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규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10월 7일 월요일 한상대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의 자연이 그리워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일요일판 신문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부터 살펴보고 월요일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5일은 인도네시아 TNE, 그러니까 육해공군 군인의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군의 날이라 하는데 인도네시아는 그렇게 말해서는 맞지 않는 말이죠. 따라서 6일 일요일 신문은요, 모나스 광장의 기념탑에서 레페를 타고 하강하는 군인들의 그런 용감한 모습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인들은 국민에게 더 많은 그런 친근감, 인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다는 조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군인들이 79년 동안 국민과 국가에 대하여 충성과 헌신을 다해준 데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은 국민과 국가의 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국민과 가까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날 기념식은 조코위 대통령과 마르드 아민 부통령이 주재하고 브라보오 대통령 당선자가 국방장관으로서 마지막 갖는 국가 행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 군인의 날 기념식에는 기브란 차기 부통령 당선자와 트리스트리스노 전 부통령 그리고 유습 갈라 전 부통령이 참석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군인의 날 행사에서는 인도네시아 무기 체계를 보여주는 그런 시가 행진은 없었습니다. 단지 세스나 비행기라 그러죠. 우리 작은 그런 경비행기가 79주년 TNE의 날 축하 비행을 하는 것으로 단촐하게 끝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 그러니까 브라보 당선자는 광산 마피아, 파묘 농장 및 산림 벌채 근절을 위한 최고 사령관이 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산림 벌채라든지 팜농장 불법 개발이라든지 광산 마피아 이런 것들을 통제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 말이죠. 프라보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한 바와 같이 토지, 물, 천연자원을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은 특히 천연자원을 위해서 위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히 소수지만은 정치 지도자들이 환경비리 행위자가 있을 경우에 차별 없이 단호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는 겁니다. 군인 출신이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딱 맞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인도네시아 천연자원 관리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라고 한다면 산림 불법 벌채라든지 채굴 후에 광산을 채굴한 다음에 그것을 메꿔놓는, 복원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의 빈곤 문제 등을 신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벌채는 지속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연간 11만 5,500헥타르가 불법 벌채가 됐고요. 2023년까지 아직도 매립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 광산이 무려 3,000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복원을 안 했다고 하는 거죠. 또한 파푸와 같이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이지만 불공정한 분배로 인해서
빈곤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브라보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불법 채굴 광산, 불법 광산이라든지 불법 벌목, 또 광산 마피아 근절 등을 주도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된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환경 파괴를 특수 범죄로 인정하는 에코사이드법 제정의 중요성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 권리를 보호하고 농업 시스템을 개혁하면서 천연자원 결과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는 그런 규정도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산만 개발하고 또 나무만 몰래 베어먹고 나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거기 그 지역의 커뮤니티에다가 그 부를 나눠주고 가라, 뭐 그런 것을 법으로 규제를 하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브라보 정부는 석탄이나 석유, 가스 등의 천연자원 관리에 더 엄격하고 투명한 법 집행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원주민 공동체가 천연자원 관리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원주민 보호 법안의 비준, 그리고 환경과 농업 및 천연자원 범죄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전문 기관도 필요하다는 것을 신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일요일판 뉴스고요. 이제부터는 월요일판 뉴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톱 뉴스는 어제에 이어서 각 부장관의 지난 조코이 정부 10년 성과에 대한 인터뷰 스토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모두 패스합니다만 보건부 관련 사항 하나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톱뉴스 제목부터 저 같은 7학년 그 연령대에 주로 발생하는 심장병이 인도네시아는 점점 젊은 연령대로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심장병의 가장 빠른 증가는 40세 이하 연령층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이 심장병에 점점 더 취약해지는 원인으로는 건강에 해로운 생활 방식과 그런 소비 패턴을 들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젊은 심장병 환자가 노인들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진단하는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콤파스 신문 데이터 저널리즘 팀 분석에 의하면은 심장병 첫 진단 평균 연령이 48.5세에서 점점 더 낮아지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또한 지난 10년 동안 온라인 택시 회사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뉴스도 전해집니다. 안전과 편리함의 측면에서 볼 때 네트워크나 온라인 택시 운송 사업은 어떻게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좋을까 하는 그런 것이 사업의 성공 열쇠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22년 150만 고객이 온라인 택시 시장을 점유했었는데요. 2023년 들어서는 고객이 100만으로 떨어지고 또 2위 업체인 마슬린이 80만으로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가지고 있던 그런 그 대규모 그 온라인 택시 업체가 그만 이렇게 양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30만 미만의 업체는 별 변화 없이 그전과 동일한 규모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인드라이브가 30만 미만이고요. 그랩 드라이브가 20만,
일반 택시 기사가 11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고잭이 인도네시아를 거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셈이죠. 인도네시아 법원 판사들의 급여 투쟁 방법의 일환으로 시작되고 있는 그 집단 휴가가 뭐 아직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수천 명의 판사들이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급여 및 수당 인상 요구가 충족될 때까지 집단 항의성 휴가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주도하는 단체는 판사연대운동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단체는 최소 2천여 명의 판사들이 지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판사들은 뭐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서 판사 이런 탄핵법 이런 것도 만들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판사들 그렇게는 하지도 못하고 판사들이 급여가 너무 적으니까 좀 올려달라고 이런 항의성 데모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전히 누산따라 신수도에서 신수도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신수도 공항에 대통령 전용기가 내린 것으로 미뤄볼 때 신수도 공항은 이미 오퍼레이션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누산따라 신수도 공항은 이제 장거리 국제 항공사가 취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6일 누산따라 신수도에서 79주년 인도네시아 군인의 날 기념 펀런 달리기, 펀런 달리기 대회에 참가한 젊은이들과 함께 유니폼을 다 똑같이 갖춰 입고 임기 마지막을 참 즐겁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며칠 안 남았지만 조코위 대통령은 참 해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